가족하고 잘 사는 게 나한테 기쁨이야. 알콩달콩이 아니라 알콩달콩이네요. 안녕하세요. 뭐 꿈 정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벽수도 뭐 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제 사주 얘기를 갖다 계리했는데 사주 얘기보다는 꿈 얘기로 많이 해야지 뭐. 여기 지금 말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여기 아콩달콩님 말하는 소리 들려요? 뭐 꿈꾼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직 기계치에 가까워서 여기 유튜버를 갖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 3달 정도 됐는데 뭐 다 모르는 거 천지래 가지고 꿈의 몽에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스트리밍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그맣게 어디 하단에다가 나오고 이 안에다가는 이렇게 자막을 갖다가 했으면 좋은데 자막은 보이는데 나중에 저장이 안 되든 저기는 안 뜬 것 같더라고요. 저기 알콩달콩 뭐 꿈 얘기 좀 올려보세요. 개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제 뒤로 오더니 제 키보다 큰 곰으로 변하더니 저를 안더라고요. 예,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현됩니다. 요 꿈만 딱 해가지고 물론 추정해서 답변을 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어요. 현재 나이, 남자 여자, 뭐 지금 간단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정도는 얘기해줘야 올바른 해몽이 됩니다. 꿈속의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 여건에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꿈이 아주 생생하고 강렬했다면 태몽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냥 처녀다, 그러면은 개 한 마리로 상징된 어떤 남자가 나한테 대시한다고 그럴까요? 다가오다가 제 뒤로 오더니 제 키보다 큰 곰으로 변하더니 저를 안더라고요. 꿈은 좋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여자고요, 40대고요, 미혼인가요, 기혼인가요? 애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 어떤 남자가 다가올 수 있고 동물이 사람인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어떤 일거리 대상도 가능합니다. 미혼. 미혼에 40대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사귀는 남자가 없다면 이 개 한 마리가 어떠한 남성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제 뒤로 오더니 제 뒤로 왔다는 게 나도 모르게 이제 나한테 이제 좀 가까이 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뒤로 오더니 키보다 큰 곰으로 변하더니 저를 안더라고요. 좋습니다. 개보다는 곰이 커다란 능력의 소유자, 커다란 능력과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를 안더라고요. 내가 좋다고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이 사귀는 남자가 없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또 내가 어느 직장인이 되면은
이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거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꿈의 표상 전개대로 처음에는 개 한 마리니까 조금 뭐 평범하다 그럴까? 좀 보통이었다고 친다면 그게 큰 곰으로 변했으니까 좀 커다란 일거리 대상이 돼가지고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나를 안았으니까 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한상이 좀 이렇게 원래 좀 꿈의 몽 상담이라는 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이런 걸 좀 다 얘기해야 돼서 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원래 좀 이게 비공개적으로 채팅방에 한 10사람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원래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어디 가서 상담한 거 어떻게 떠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크게 예, 꿈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곰이 사람을 상징하는. 근데 개 한 마리가 곰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능력이 그저 평범했다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달려드는 게 뭐 구렁이었는데 뱀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다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여기 이렇게 그 사례 보면은 뭐 표상이 온전하고 싱싱하고 깨끗한 게 좋습니다. 만약에 칼치를 한 마리 내가 사는 꿈이었다. 근데 그 칼치가 좀 썩어 있었다. 하나같이 그 칼치 눈들이고 뭐고 다 썩어 있다 그러면 좀 그렇게 사례 보면은 정신이 썩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 달 반 전에 개꿈을 꿨는데 현관문에서 리트러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밥 먹고 싶으냐고 하면서 문 잡고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그때 주식 전날에 팔아버려서 급도하는 걸 놓쳤거든요. 한 달 반 전에 개꿈을 꿨는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밥 먹고 싶으면서 문 잡고 못 들어오게 했다. 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개로 상징된 여기에서는 지금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재물의 상징으로 등장이 됐네요. 우리가 개도 재물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런 일로 실현됐다면 개가 들어오려는 걸 문 잡고 못 들어오게 했었다. 그러면 개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뭐 재물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상징으로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재물의 상징하면은 보통 이제 동물로 치자면 구렁이가 많이 등장되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꿈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뚜아리를 틀어서 구렁이 방석이 된 거죠. 쿠션 좋게 엉덩이 밑에다가 구렁이가 받치는 꿈을 꿨는데 부동산에서 아마 큰 대박이 날 것이다. 여기서도 현관에 들어오는 개를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개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이나 재물을 갖다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린 꿈, 개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제 뒤로 오더니 내 뒤로 왔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큰 곰으로 변하더니 나를 안더라고요. 이건 좋아요. 내가 그 곰으로 상징된 영양권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상징이 거의 그 사람으로 많이 상징돼요. 사람. 제가 올린 동영상 올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 꿈에다 물고기 꿈에서 한 50분짜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물고기 꿈을 꿨을 때 처음에 사람의 상징,
사람의 상징하고 또 비슷하게 나가는 게 태몽이 되겠죠. 꿈에 뭐 잉어 한 마리 이렇게 잡았다. 태몽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에 몽하는 기본이 첫째는 이런 사람이나 태몽의 상징, 두 번째 또 재물의 상징이 되죠. 잉어 잡는 꿈 꾸고 탐스러운 물고기 잡는 꿈 꾸고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떤 뜻밖의 재물을 얻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개가 못 들어오게 막은 거, 여기 지금 리트리버가 뭐 아주 뭐 귀한 개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징 태몽,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 이거는 뭐 거의 다 많이 일치해요. 구렁이 꿈이건 여기 뭐 개꿈이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겨우살이 분, 안녕하세요. 낮에 잠깐 자다가 꿈인데 아들한테 복권용지 같은 걸 받았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어려워서 그런 꿈을 꾼 건지.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꿈을 꿨다면 소망 표출의 꿈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다가 꿈속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러한 그 소망의 것이 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권에 당첨되는 꿈으로. 근데 낮에 잠깐 자다가 꿈인데 아들한테 복권 용지 같은 걸 받았다. 조금 이제 혹시 꿈에 그 어떠한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봤다 그러면 그 번호로 한 번 찍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 두 번, 세 번, 한 두세 달간 계속 그 번호를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권 용지 같은 걸 받았다는 건 좋네요.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서 그런 꿈을 꾼 거냐, 재물을 바래서 그런 게 꿈에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되려면은 꿈에 내가 1등에 당첨돼서 아주 기뻐했다, 그게 이제 그러한 바램이 꿈으로 그냥 표출돼서 대리만족을 얻는 건데, 한번 저 복권을 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복권용지 같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숫자가 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다 그러면은 숫자를 기억하면 더 좋고, 일단 꿈은 반대가 아니라서 뭐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조상이 뭐를 갖다가 줬다, 그런 경우에 현실에서 재물으로 반드시 일어나요. 조성미 씨, 병원에 있는 환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고 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산 밑에 집을 짓고 있더라 하더라고요. 꿈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한 얘기로, 가능성은 죽음 예지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마지막 보러 왔다도 그렇고 산 밑에 집을 짓는다는 게 산 밑에 무덤을 상징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죽음 예지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인 꿈으로 이분이 이제 병에서 완쾌돼 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산 밑에다가 집을 짓고 휴양차, 거기서 지내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이트에 죽음 예지 꿈 사례가 한 2, 300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많아요. 보통은 죽음 예지 꿈이 뭐 버스 타고 멀리 떠나거나 강 건너 가거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용꿈이 좋지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또는 나이 든 사람이 용을 타고 강을 건넜다, 죽음 예지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상징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보고요. 사실적인 요소가 있다면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산 밑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 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여기 지금 7분이 들어와 있는 거로 돼 있네요. 여기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니까 하나같이 그 동영상 밑에다가 답변을 달던데, 동영상 밑에다가 해명 부탁하는 글을 올리던데, 죄송하지만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다가 일일이 제가 해명을 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해명 하나 제대로 하자면 제가 넉넉 잡아서 한 20분 걸립니다. 20분.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매주 월화수목, 매주 월화수 목요일 날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렇게 꿈 해몽 시간을 좀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벽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몇 번 반복해서 꾸었던 꿈인데요. 밀려오는 엄청난 강물을 양손 장풍으로 막는 꿈이었는데, 물이 양손바닥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면서 꿈이 깼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서너 번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꿨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키 꾸는 꿈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안 좋은 꿈은 어머니께서 안 주신 말씀으로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 밀려오는 엄청난 강물을 양손 장풍으로 막는 꿈이었다. 우리가 아주 꿈에서 만약에 맑은 물 꿈이 되면은 그것이 재물의 상징이나 아주 좋은 일로 실현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집 앞에까지 맑은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들어온 꿈을 꾸고 아들이 그 임용고시에 합격해요. 근데 이렇게 맑은 물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안 좋은 게 있어요. 흙탕물이라 그러면 아주 안 좋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밀려오는 엄청난 강물을 양손 장풍으로 막는 꿈이었다. 밀려오는 엄청난 강물이라는 게 꿈속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일이다. 바닷가에 해일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이러한 그 물결이 해서 오는 거는 현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급격한 충격 내지 나를 갖다가 이제 좀 괴롭히게 되는 어떠한 그 안 좋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꿈에서 해일 같은 그런 강물이 나를 덮치는 거로, 이때는 안 좋은 표상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강물이 막 오는 걸 내가 양손에 그 무협지처럼 장풍으로 막는 꿈이었다. 요거는 다행스러운 꿈이요. 어머니가 키 크는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그 좀 어렸을 적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이지만 그래도 좀 어떤 받는 심적인 압박감 내지 안 좋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갖다가 내가 꿈에서 장풍으로 막아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지는 못하는, 즉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오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내가 그것을 버텨내는 장풍으로 막았으니까 그러한 거로 봐야 되겠어요. 무거운 강물. 알콩달콩님, 저번 놓친 주식을 다시 사야 할까요? 글쎄, 꿈은 나쁘지 않은데 개가 오다가 어느새 뒤로 와서 곰이 돼서 나를 안 놨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좀 애인이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개가 오다가 곰 되는 게 사람의 상징인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놓친 주식을 다시 사야 하냐? 요거 답변 드리기 전에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개가 오다가 곰으로 변해가지고 나를 껴안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영양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말고 떠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꿈의 시련은 전자동 시스템이요. 내가 만약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다. 태몽인데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유산하거나 요절하고 맙니다. 이 상징적 미래의식 꿈의 특징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데 꿈의 실현을 막거나 벗어나지는 못해요. 즉, 이 꿈에서는 개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변해서 고물이 변해서 나를 안았으니까 아주 좋은 꿈이다. 즉,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주식을 사라 마라 지금 그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 걱정할 건 없다. 전자동 시스템이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그러한 아주 그런 좋은 꿈을 꿨으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로또 안 사도 로또가 된다고. 아니 어떻게 로또 안 사는데 로또가 되느냐. 어느 식당 갔더니 개업 기념이라고 로또 한 장씩 1,000원짜리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꿈을 갖다가 일단 잘 꾸고 볼 일이요. 꿈을 갖다가 좋은 꿈을 꾸면은 현실에서 꿈의 실현은 전자동 시스템이다. 만약에 나쁜 꿈을 꾸면 어찌 되느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해요. 내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느냐. 이렇게 어떠한 주변이 이렇게 산인데 이렇게 평지 같은데 망태기 안에 뱀 한 마리하고 토끼 같은 건지 뭔가 이렇게 동물이 2개 있다가 뱀이 숲속으로 쪼르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아주머니 꿈이 안 좋네요 그랬더니 한숨을 퍽 쉬시면서 그분 말씀이 오늘 아들 49제를 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꿈, 뱀으로 상징된 이때는 뱀이 바로 자기의 어린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본인이 애를 잘 못 보살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 보면은 이 남편이 꿈을 꾸는데 친구랑 같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덫에 걸린 토끼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덫에 걸린 그 토끼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가지고 들고 내려오는데 그 꿈에 나타난 남편의 후배가 그 토끼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 꿈에 어디선가 이제 아내죠. 아내인 자신이 나타나서 절대로 그 토끼는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꿈을 꿨는데 벌써 꿈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토끼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아들이 군대가 있었는데 좀 희귀한 병으로 군대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완쾌가 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는 일로 실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꿈대로 진행되고 꿈대로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주식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이끌겠죠. 자, 조성미 씨. 남편 친구들로부터 딸아이가 흰 봉투를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일까요? 또 다른 남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꿈도 같이 꿨습니다. 남편 친구들로부터 딸아이가 흰 봉투를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 꿈이 좀 간략한데 흰 봉투를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이다. 꿈속에서 뭔가 아이가 받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흰 봉투라는 게 어떻게 만약에 이때 또 뭐 검은 봉투라면은 이제 좀 또 안 좋다고 보는데 여기서 흰 봉투를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을 꿨다.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나요? 흰 봉투가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 일단 원래 받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게 또 받는 것도 받는 내용이죠.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이라고 그러니까 흰 봉투가 아니라
X라고 쳤을 때 만약에 뭐 과일을 상자로 가득 받는 꿈을 꿨다. 그러면 엄청 재물이 생기죠. 좋은 꿈인데 이 좀 흰 봉투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꿈이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뭘 받는 것 자체는 좋은 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받는 그 물건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과일을 받았다, 어떠한 뭐 돈을 받았다 이러면 좋은데 여기서 흰 봉투라는 게 좀 구체적이지 않네요. 아, 벽수 아까 그 무서운 강물. 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좀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어떠한 그 좀 심적인 부담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반장으로서 또는 뭐 학생회장으로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어떠한 주변에 좀 안 좋은 외압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안 좋은 일거리 대상, 그러한 영향력이 너한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오게 되는데, 근데 뭐 시련은 있지만 좌절은 없다. 네가 그렇게 그런 그 무서운 강물이 다가오지만 무협지처럼 야 장풍으로 막아내는 꿈이었으니까 꿈대로 실현되거든. 너한테 한때 그 당시에 아마 좀 일이 안 풀리거나 심적으로 좀 압박받거나 좀 고달픈 일이 있었을 거야.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헤쳐나가는 장풍으로 막아냈으니까 좋은 거지. 좋다기보다 다행스러운 거, 다 다행스러운 거. 어려운 시련, 고난, 압박을 갖다가 이렇게 네가 헤쳐나가는 그런 거로. 저 뭐 우리 벽수 참 그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회사에서 우리 내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잖아. 자, 흰 봉투라는 것이 흰 봉투만 보였다는데 더 이상 어떤 좀 상세 답변이 좀 불가합니다. 더 상세 답변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있고 안 좋은 말을 들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저 조성미 씨 뭐 모든 꿈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에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온다 또는 좋은 일이 온다 마찬가지예요. 꿈을 딱 하나 꾸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꿨으면 오늘 또 꿀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꾸고 남편이 꾸고 자식이 꿀 수가 있고 오늘 꾸고 내일 꾸고 모레 꿀 수가 있고 한번 또 다른 꿈을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떠한 좀 중대한 일이 올 적에 또 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 갖다가 보는 게 좋겠고 이 꿈의 실현이 꿈에서 아주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꿈의 실현이 꿈에서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현실에서 중대한 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꿈으로 보자면 흰 봉투를 상자로 가득 받는 꿈. 뭐 이렇게 가득 받는 거는 풍요로움이라서 좋은데 너무 좀 흰 봉투가 조금 검정 봉투는 아니지만은 정확한 답변이 요거 갖고는 좀 불가능하겠네. 자, 또 다른 분 지금 10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은 32분, 28분 남았습니다. 조성미 씨 또 꿈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좋고 나쁨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뭐 받는 거 자체는 좋은데 또 다른 남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꿈도 같이 꿨다. 이것도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경사스러움을 갖다가 축하해 주려고 있는 게 되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굳은 일 때문에 모여 있게 되는지 저거 될 수 있거든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신봉투를 정리하는 게 생각나네요. 글쎄, 이런 게 가득 모여 있는 게 경사스러운 거로 모일 수가 있고, 흉몽으로 안 좋은 일로 모일 수가 있는데, 다른 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 찐찐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 꿈에 제가 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면서 깔깔 웃은 꿈을 꾸셨다는데, 제가 결혼을 했으면 바람으로 그런 꿈을 꾸실 수 있을까요? 예. 꿈에 내가 깔깔 웃으면서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깔깔 웃은 꿈을 꿨대는데, 결혼했으면 바람으로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요거는 프로이트식이에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꿈을 갖다가 이러한 소망 표출로 주로 보죠. 그런데 그거는 프로이트나 가져가라. 그리고 이 꿈에 있을 적에 좋은 꿈이네요. 꿈 가운데 또 기본적인 게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깔깔 웃으면서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제 사이트에서 사실적을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미래투시를. 꿈에서 본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해몽이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빨 빠지는 꿈을 꿨다. 그러면 주변에 누가 죽거나 뭐 실패나 좌절이 일어난다. 죽어라고 그렇게 해몽했는데, 우리 선배가 야야야 옥수수엿 먹다가 이빨 빠졌어. 사실적으로 실현된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미혼인가요? 찐찐? 뭐 당연히 미혼이겠죠. 그러니까 나 결혼할 거야. 실제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상징적으로 보자면, 여기 참 유튜브 동영상에 결혼하는 꿈에 관해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결혼한다는 것은 좋은 꿈이에요. 어떠한 대상과의 결합성사 체결.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지금 회사원이다 그러면 어떠한 뭐 프로젝트가 성사되든지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제로 내가 결혼을 하는 일로 실현되든지, 상징적으로 보면은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결합 성사 체결되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뭐 그럴 거 없어. 나의 명사의 꿈을 꾸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가 이게 뭔 소린가요? 꿈이 기억 안 납니다. 잘 꿈을 꾸지 않는다 그랬죠?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꿈꾸는 능력이 사람마다 편차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자 씨는 노래 잘 부르고, 황용조 선수는 달리기 잘하죠. 황용조 선수가 왜 마라톤 잘하는지 아시는 분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황용조 선수가 왜 이렇게 그 마라톤 잘하는지 압니까? 박지성 축구 선수가 왜 축구 그렇게 잘 뛰는지 아세요?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누구? 왜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 잘할까요? 박지성 축구 선수가 왜 축구 잘할까요? 예? 채팅 답변 다시는 분이 없네. 좀 호응을 하셔야 되는데. 성실함? 예. 어유 역시 우리 제자분 폐활량이 좋습니다가 정답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별명이 산소탱크. 그리고 그 마라톤 금메달 딸 수 있는 것도 뭐니 해도 심장이 튼튼하니까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육체적인 그러한 심장이 튼튼한 그 특징을 갖고 있죠. 이미자는 노래 잘 부르고, 황용조 선수나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튼튼하니까 육체적인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나는 노래를 못 불러, 나는 달리기 못해,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본다면 꿈을 갖다가 잘 못 꾸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게 주로 이제 그 뭐죠? 유전적인 요소에 많이 기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 기억 안 한다는 건 억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고 나서 잘 기억 안 나는 꿈은 현실에서 일어나봤자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집니다. 자, 여기 박통인가요? 손을 씻는 꿈은 뭐죠? 뭐 좋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똑같아요. 우리가 손 씻는다고 그러죠. 발 씻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떠한 일에서 그만두고 나올 수가 있고, 또 손을 씻는 것 자체는 현재 하는 일에서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 정리하는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래 최고 좋은 꿈이 목욕하는 꿈. 또 목욕하는 꿈 말고 두 번째가 샤워하는 꿈. 샤워하는 꿈 꾸도 저기 저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손 씻는 것도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좋죠.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건 좋아요. 나쁘게 뭐가 내 옷에 뭐 안 좋은 기름이 묻었다, 뭐가 됐다 그러면 안 좋은데, 이렇게 손 씻는다는 거는 지금 어떤 하던 일에서 새로운 데로 나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K존, 넓고 좋아 보이는 집 방 안 창문을 닫자. 창문은 길게 연결되어 옆방의 문까지 딸려 이동되었다. 엄마에게 여기 있어라 말하고 옆방으로 가니 방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좋은 물건 널려 있었다. 그 집이 형님이 사던 집인데 어디가 떠난 상태다. 이게 좀 꿈이 뭐, 미안하지만 요거 한 두 줄로만 다시 좀 해서 올려보실래요? K존? 좋은 물건이 널려 있었다. 좀 두세 줄로 좀 압축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밑에 복복복 엄청 큰 거북이가 걸어가는 꿈 꿨어요. 좋습니다. 아, 처한상이 중요해요. 지금 나이가 몇,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일 하는지. 거북이가 걸어가는 꿈 꿨는데 거북이 꿈이 거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표상도 여기에서 거북이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거북이 꿈이 재물로 많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걸어가는 꿈이 어떤 재물에 뭐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두어 달 전에 꿈인데 기억나세요? 하얀 이불솜 받는 꿈을 꿨습니다. 준 사람 안 보였고요. 겨우살이 이분도 처한상향 중요합니다. 꿈은 좋습니다. 이불솜을 받는 꿈이니까 혹시 뭐 혼자 있거나 이러게 되면은 연분매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은 평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지요? 많죠. 많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꿈은 한 25년 전, 30년 전 정도 되나요? 그, 내 첫 번째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에 꿈에 내가 꿈에 총 맞고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거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때 그 책 출간 한 달 전에 이 꿈을 꾸고 내 인생길이 많이 변했죠.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에서 이런 뭐 꿈의 몽 연구나 뭐 이러한 신문 방송 연재나 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후에 저 뭐라 그럴까요? 그 한문학 박사과정도 들어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여기 저 지금 그 누구죠? 박통? 예. 박통도 오늘 밤에 한번 죽는 꿈을 꿔보는 게 좋아요. 내가 죽는 꿈을 꾼 사람들 한 뭐 30명, 50명 살해하는데 전부 다 현재의 상황보다 좋은 상황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죽는 꿈은 기존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뜻해요. 자, 얼마 전에 고향집 근처 언덕 쪽을 걷다가 포대에 쌓인 아기를 주웠어요. 파출소에 전화할까 하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꿈을 꿨어요. 좋습니다. 여기 아기가 뭐 모르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아기를 내가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어떠한 일을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한상들을 안 적으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처한상에 따라서 뭐 어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아기는, 특히 갓난아기는 이제 막 시작한 어떤 일거리, 만약에 여기는 어떤 일을 좀 벌이겠네요. 아기를 갖다 데려오는 꿈을 꿨으니까 아기로 상징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잘 모르는 사람이냐, 아기는 근심이니 걱정이니 떠드는데, 물론 아기가 이렇게 혼자서는 아기가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니까 아기 꿈을 꾸면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아기를 데려오는 꿈이니까, 어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기 낳는 꿈은 길몽이다. 복권 당첨된 사람 20가지 분석했을 때 아기 낳는 꿈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는 거나 낳은 아기 데려오는 거나, 아기를 데려오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일거리 시작하거나 뭐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는데, 일단은 저런 거는 또 틀림은 없죠. 뭔가 좀 신경을 쓰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하겠죠. 꿈의 조상님이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시간 끝나고 유튜브에 조상이 나타나는 꿈 50분짜리 동영상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해설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좋은 꿈, 로또 복권 당첨이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꿈의 조상님이 나타나는데 어두운 얼굴이다, 찌푸린 얼굴이다, 화낸 얼굴이다, 우울한 얼굴이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는 꿈, 시체 꿈 좋대요. 예, 좋습니다. 시체 꿈도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는 어떠한 성취된 업적이나 일을 나타내요. 나우 영상, 꿈을 꾼다고 작정하면 꾸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꿈꾸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고, 이러한 꿈꾸는 능력,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잘 못한다는 사람이 억지로 갔다가 오래 달리기 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거예요. 꿈꾸는 능력.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좀 키우려면, 얘기했잖아요.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문학적 감수성을 갖다가 좀 훈련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관심 가지면 또 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벌써 20년 더 됐네요. 나 한번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안 꿨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꿈을 갖다 딱딱딱 꾸는데 그렇게 딱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머니 사례도 있으니까 지금은 안 꾸는데 이렇게 꿈에 관심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이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이제 발현돼 가지고 잘 꿀 수가 있어요. 꿈 안 꾼다고 그러다가 안 꾼다고 지금 안 꾸지만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또 꿈을 잘 꿀 수도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그랬더니까요. 내가 꿈을 안 꿨었는데 왜 이렇게 꿈을 잘 꾸게 요즘 들어서 잘 꾸냐. 관심 가지면 하면 될 수 있죠. 여기 저 주식 투자 저도 하는데 새로 산 주식도 의미할까요? 오케이입니다. 새로 산 주식이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개였죠. 처음에는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나중에 곰이 됐을 때 크게 난다 이거죠. 자, 목사님이 입던 셔츠를 주셨는데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 일단은 꿈에서 옷을 갖다가 받는 꿈은 좋습니다. 근데 좀 입던 거니까 자신이 뭐 쓰던 어떠한 그 물건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쓰던 어떠한 뭐 방이다. 사무실을 갖다가 이거 너가 써라. 입던 셔츠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용하던 어떤 일거리 대상을 나한테 넘겨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 일로 실현될 것이고요. 이 겨우살입은 꿈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길모든 흉몽이든 좀 이런 얘기 좀 하기 뭐하지만 좀 공부를 하신다는 표현이 좀 뭐하고, 유튜브에서 홍순례 치고 꿈의 유효기간 이렇게 쳐보세요.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구만요. 꿈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꿈 같은 것으로 빨빨랑 일어나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는 꿈은 2,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2, 3일 안에 20, 30%, 일주일 안에 50%, 보름 안에 60, 한 달 안에 70, 두 달 안에 80, 석 달 안에 90%, 나머지 10%는 5개월, 6개월, 1년, 태몽은 평생 갑니다. 자, 새 옷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뭔가 그 목사님이 쓰던, 뭐, 어떠한, 자신이 운영하던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이권이나 권리를 넘겨주는데, 안 받았으니까 해당이 없어요. 예, 꿈꾼 능력은 주어지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아까 어떤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그 사이트에도 그분 사례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또 꿈을 잘 꾸게 됐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꿈을 갖다가 꿀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왜 나를 보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꿈을 안 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꿈을 잘 꾸더라. 딱딱또 또 맞더라. 그분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꿈에 이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 꿈의 실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깜깜한 운동장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산모였는데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은 아야야 하면은 한 2, 30분 내로 아기를 정상분만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산고의 극심한 고통, 그냥 배가 아파서 아야야 뭐 나 죽겠어 뭐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래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다가 그래도 정상분만 했죠. 꿈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K존 2, 3일마다 꿈 많이 꿔요. 많이 꾸는 편인데 왜 그럴까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저거 빼놓고 현실에서 자기가 어떠한 좀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불안한 심리에서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불안한 심리 표출의 꿈이 아니라면 또 하나는 어떠한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좀 그런 꿈으로 알려주느냐고 좀 그렇게 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지적 꿈을 갖다가 자주 꾼다는 거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잘 하잖아요. 잘 말하는 게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거미 보세요. 거미줄 쳐가지고서 곤충 잡아먹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장차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꿈으로 예지를 받는 게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꿈이라는 게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잃으면 그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 충격으로. 그런데 뭔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그 일이 닥치면 그래도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죠. 좋은 꿈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복권을 원래 갑자기 팍 되면은 또 좀 놀라죠. 근데 꿈에 자신이 뭐 용을 잡는 꿈을 꿨다. 뭐 대통령이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김효진 씨, 안녕하세요. 벽에 걸린 검은 치마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걱정이 됩니다. 예, 좀 그러네요. 이 죽음 예지 사례가 엄청 많은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검은 치마 봤다고 그래서 꼭 뭐 이게 죽음 예지로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처럼요. 근데 검은 치마가 어떤 치마였나요? 누구 치마였죠? 돌아가신 엄마가 님 곁,
링겔을 놓아주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링겔을 놔줬다는 건가요? 상복. 벽에 걸린 검은침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아무튼 하시더군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김효진 씨, 예,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살아계신가요? 아직 어머님 살아계세요? 꿈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검은 치마 이렇게 상복을 보는 꿈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꿈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신이 상복을 입는 꿈, 아예 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사실적으로는 그것이 또 안 좋은 꿈이지만 사실적으로 자신이 상복 입는 꿈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이 또 상복이 입는 꿈이 좋습니다.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계승의 1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8명이 그 차 옆에 막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 8명이 바로 실세예요, 실세.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상복을 입는 꿈이 이제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신 엄마가 링겔 놓아줬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김효진 씨? 김효진 씨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또 검은 치마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복 입는 꿈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좀 많은 제약이 따르네요. 채팅만으로 좀 갑갑하네요. 지금 현실에서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실 때처럼 어머님은 살아 계신다고요? 여기 지금 김여 K존이 돌아가신 엄마가 링겔을 놓아주었군요. 좀 예, 알겠습니다. 여기 K존하고 김효진 씨하고 헷갈렸네요. 어머님 살아 계신데 이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적에 검은 치마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 가능성은 그 죽음 예지 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런 거 아니면은 좋은데 그냥 상복의 상징적 의미는 나쁘지 않거든요. 신랑이 좀 아파서요. 예, 이게 참 검은 치마 상복 입는 게 조금 좀 그러네요. 이게 좀 죽음 예지가 아니라 어떠한 좀 그 사례에 상복을 입고서 시험을 치르고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만 실현되면은 아주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은 아주 또 돌아가신 엄마가 제 팔에 링겔을 놓아주셨습니다. K조님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 팔에 링겔 놔줬다는데 어떠한 이제 도움을 얻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링겔을 맞게 된 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상징적으로는 돌아가신 엄마가 실제 돌아가신 엄마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 이런 꿈은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의 윗사람이, 윗분이 나를 갖다가 좀 도와주는 일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링겔을 팔에다가 누가 놔줬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그 돌아가신 엄마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든 성격이 비슷하든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의 윗분한테 도움을 얻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모 집인데 집이 갑자기 떠내려가더니 물이 시커멓고 그런데 안 좋은 거 맞죠? 아주 안 좋습니다. 흉몽입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물이 시커멓고 이런 경우에 그 고모 집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 외부적인 뭐 경제적이나 뭐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물이 시커먼 것도 안 좋고요. 흙탕물의 경우에도 이때도 아주 안 좋습니다. 흙탕물의 경우에 아주 안 좋고, 또 문제는 이런 꿈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무당이나 법사 찾아가면은 뭐 굿하면은 되네 어쩌네 부적사라 이거 다 꽝입니다. 꿈에 이렇게 고모집이 떠내려가고 시커멓고 안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쁜 꿈은 더 빨랑 일어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일어날 수도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고모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꿈의 상징이 참 절묘해서 고모집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모로 상징된 사람, 고모하고 좀 닮았거나 성격이 좀 비슷하거나 그런 틀림없는 건 나한테 윗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정시 화려한 보석이 붙어있는 노랑나비가 옷장에 한 마리가 붙어있고, 보석이 붙어있는 노랑나비 붙어있고, 또 한 마리는 검은 나비가 옷장으로 숨어버렸어요. 꿈내기 궁금합니다. 여기 올리시려면 처한 사항을 갖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니까 이게 가정을 몇 가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천연지, 뭐 유부년지 모릅니다. K존 맑은 물속에 흉측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맑은 물속에 고기 잡는 건 좋은데 흉측한 물고기가, 근데 그것도 이때 흉측한 의미를 빼면은 아주 좋습니다. 흉측하다는 게 아주 예를 들어서 여기 어제 그 물고기 꿈에 제가 올려놨는데 엄청 아주 괴물 같은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고 뜻밖의 옛날 상사가 2,300만 원을 주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흉측이라는 의미가 좀 괴물 같은 물고기다 그러면 큰 물고기 잡았으니까 좋은 거죠. 이문정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혼자 살고 60살이고요. 이 경우에 뭐 자녀분 있으면 자녀분 태몽을 대신 꿔줄 수도 있습니다. 꿈이 만약에 아주 생생하고 강렬하다면 노랑나비가 옷장에 한 마리 붙어 있고 한 마리는 검은 나비가 옷장 천장으로 숨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숨는 표상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태몽 표상이라 하더라도 이 노랑나비가 헐헐 날아다녀야지 옷장 속에 한 마리가 붙어 있다는 거, 지금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마리는 옷장 속에 숨어서, 이게 태몽이 아니라면 자녀의 태몽 같은 거 뭐 꺼졌다 그래도 별로 크게 좋은 태몽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옷장 안에 붙어 있고 옷장 안에 숨어 버렸기 때문에 자녀분 태몽 대신 꽂은 거 말고, 노랑나비도 꿈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려한 보석이 붙어 있는 노랑나비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래도 사람으로 치자면 어떠한 좀 능력이 좀 뛰어나거나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옷장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 좀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하는 뭐 이런 쪽이 되고, 한 마리는 검은 나비가 천장으로 숨어버려서 꿈이 숨어버렸다. 이것도 역시 좀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자, 이제 더 글 올리지 마세요. 11시 돼서 이제 요거 올린 것만 하고 오늘은 그만합니다. 60살이 혼자 산다. 일단 화려한 보석이 붙어있는 노랑나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옷장에 붙어있고 한 마리 검은 나비가 있어서 좀 뭔가 어떠한 사람이나 뭐가 좀 이제 일거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좀 은둔하고 침잠하는 표상입니다. 자, YHP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올리지 마십시오. 오늘 끝입니다, 이제. 자, YHP. 딸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 상패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좋겠다 하는 꿈입니다. 딸이 지금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꿈의 상징으로 보자면 합격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 꿈을 좀 지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한 뭐 99%는 합격의 표상입니다. 근데
의외성이 1%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딸의 이름이 정확히는 상패 꿈을 꿨는데 생생했다. 저한테 좋겠다고 했으니까 시험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중에 한 또 50분짜리 합격 나는 이런 꿈 꾸고 합격했다 글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제가 보는 한 99% 합격, 1% 불합격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거기서부터 자른다고 그랬는데 또 올렸어요. 이 땡땡이 꿈을 곳을 찾아온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이 생겨. 자, 미안하지만 또 여기 나이케 이분도 지금 저 나중에 올려서 오늘 지금 저 11시 3분인데요. 죄송하지만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여기 지금 11시 3분인데 이것도 약속 지켜서 딱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나일 니케분 오늘 11시 지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유 벽수 고마워. 저기 오늘 못해드린 분 아까 한두 분 계신데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도 원칙을 지켜서 11시 되면은 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 하나 좀 못해드린 분 한 분 있는데 좀 걱정이네요. 뭐 어떻게 해드리면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자, 내일 10시에 오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스트리밍 종료합니다.